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6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최초 통합 공개.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이하 경채 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 공개된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 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고시.kr과 나라일터 www.고하부즈.co.kr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 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국비를 통해 원서 접수 7일 전, 시작일 및 마감일 등의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 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단 부처별 시험 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 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성현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 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 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물결표 사인 10명에서 8물결표 사인 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 공감, 창의 혁신, 윤리 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월 25일 목 소관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 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 관련 범죄 발생 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선, 사업 정지 및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이하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 배드민턴팀 2024년 훈련 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은 1월 29일 월 16시 공단 체육관에서 2024년 휠체어 배드민턴팀 훈련 개시식을 개최하고 올해 공식 훈련 시작을 선언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개식사를 통해 올해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을 위해 최적의 환경 속에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식사 이후에는 대표로 진기범 선수가 선수단 각오와 다짐 선서를 발표했고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 이벤트 경기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공단 배드민턴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3명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공단 휠체어 배드민턴팀 선수들은 이날 훈련 개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동계 강화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2024년도 시도장애인체육회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설명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2024년 시도장애인체육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3.9% 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 현안 토해 등을 목적으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 최육진흥 실장 및 생활체육부장 상결례 2024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소개 금년도 생활체육 공모사업 안내 등 총 8개 분야 17개 주제에 대한 발전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설명회와 연계하여 강원도 평창 및 강릉에서 개최 중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아이스하키 및 컬링 경기를 관람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했다. 대한장애인 체육회 박승재 최육진흥 실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도장애인 체육회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총 34개 반답기 체육센터 등을 지역 거점으로 삼아 장애인형 스포츠클럽 육성, 신규 참여자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요금 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위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 지원 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위 3물결표 쌓인 7급 보훈 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위 3물결표 쌓인 7등급 보훈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 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 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위 보훈 대상자, 3물결표 쌓인 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